안녕하세요. 생명거래에서 함께할 여러분들 국수한정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능까지 D-100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고요. 사실 D-100 하면 많은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격려 그런 부분들 파이팅 영상들을 많이 올리는데 저 또한 마음 또는 그런 부분들은 동감하고요. 그리고 동일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중요한 것은 좀 더 실전적으로 현실적으로 남은 기간에 학습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고요. 이제 타이틀은 당신의 고민은 무엇인가? 다양한 고민이 있겠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시기적으로 현재 생명과학만 공부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고민거리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제가 생명과학을 1등급 맞을 수 있나요? 안정 2등급을 맞을 수 있나요?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됩니다. 시기적으로 제가 1등급 안정 2등을 맞기에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시기적인 어떤 불안함, 초조함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남은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쪼개서 남은 기간 내가 목표하는 등급 그 부분들을 달성할 것이냐 이런 측면들을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두 번째, 내가 계획하고 있는 바를 단기적으로 달성하고 있는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가짐. 수험생이 수능날 완성된 상태, 나는 준비됐어 라는 마음으로 가는 수험생은 거의 없을 거예요.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사람이 맨 처음부터 잘 뛸 수는 없어요. 잘 뛰기 때문에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 뛰고 싶어서 뛰는 거죠. 연습하다 보면 결국은 잘 뛰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힘차게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선생님 저는 아직도 기출을 못 끝냈습니다. 자분기를 시작해야 돼 말까요? 시기적절하게 커리를 타는 건 매우 중요해요. 원칙상은 기출은 연초에 마무리하는 게 좋죠. 근데 하지 못했다라면 병행을 하는 거예요. 자분기를 하면서 문제풀이 방법을 배우고 그걸 통해 병행하고 있는 기출에 적용하는 겁니다. 모든 기출을 습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 파트를 골라서 하세요. 선생님 현재 저는 자분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쉬운 부분을 배우기 위해서 강의를 듣는 것은 거의 없죠. 어려운 파트를 강사를 통해 극복하고자 강의를 듣는 거고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자분기도 아직 못 끝냈는데 자분기를 충분히 복습하지 않았는데 로직엔제로 가야 되나요? 무조건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준비됐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를 가는 건 아니에요. 덜 준비됐어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느낌이 본인이 받아줘야 돼. 그래서 자분기도 너무 어려운데 계속 그 다음 커리를 타야 될까요? 로직엔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텝업 한다는 느낌으로 해보면 자연스럽게 또 자분기가 역으로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풀이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분기가 너무 어렵다고 해서 자분기만 반복하지 말고 최신 기출, 최신 경향에 반영된 로직엔제로 스텝업 하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계도 돌연변이 부분을 버려도 될까요? 라는 질문들이 종종 올라옵니다. 현재 생명과학의 수능 트렌드를 말씀드리면 제가 다른 영상에도 이 데이터를 보여드렸는데 수능, 올해 6구 수능, 그 다음에 작년 6구 수능, 그리고 올해 6을 보면 전체적으로 1컷이 낮아지고 있죠. 근데 1컷이 낮아지는 이유가 절대 유전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비유전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추천하는 방식은 바로 뭐냐면 남은 기간 동안 비유전에 좀 더 신경을 써달라. 유전 파트는 수능날 가서 의문사를 당할 일이 거의 없어요. 뻔한 유형들이 나옵니다. 단지 어렵게 나오냐 만만하게 나오냐에 따라서 풀 수 있냐 없냐의 차이인 거지. 근데 오히려 등급을 결정짓는 게 요즘은 유전이 아니라 비유전 파트예요. 비유전 파트에서도 막전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 막전이가 만만치 않죠. 그래서 막전에 대해 고난도 문항 풀이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수축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막전에보다는 어렵지 않지만 다양한 문제를 접하는 게 중요해요. 시작점이 안 보이면 어렵게 나오지 않아도 건들 수가 없거든. 그리고 항상성은 다양한 새로운 그래프의 만남이 되게 중요해요. 최근에 수능을 보면 계속해서 항상성에서 새로운 그래프를 출제하고 있거든. 그래서 항상성의 공부 방향, 막전의 공부 방향, 근수축의 공부 방향 이걸 명확하게 목표를 세우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세포유전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난이도가 서서히 올라가고 있어요. 오히려 가계도나 돌연변의 난이도 낮춰지고 있고, 그리고 방어작용 같은 경우에는 90%의 생이 실험용 문제가 출제돼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길이가 길어. 한 번 읽어서 잘 느낌이 안 와. 두 번 읽었어, 세 번 읽었어, 맞췄다고 해서 좋을 일이 아니죠. 시간을 다 잡아먹었잖아. 그 다음 문제 풀이에 영향을 주잖아. 그래서 방어작용의 실험용 문제는 한 번 읽어서 맞추는 방향으로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한 번이냐? 그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한 번 읽을 때 시험지 빈여백에 요약 정리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나름의 전략을 세워서 연습을 해주셔야 돼. 파트별로. 근데 모고 점수가 널뛰니다. 혼자 풀 때는 점수가 잘 나오는데 학원 가서 시험을 보려고 해서 모의고사를 응시해보면 점수가 들쑥날쑥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이 모의고사 응시를 통해 가지고 나의 시험장에서의 문제풀이 루틴, 이거를 적용해 보는 거거든. 단순히 모의고사 응시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보다 내가 모의고사에 응시할 때 문제풀이의 루틴을 정해 보려고 하셔야 됩니다. 일종의 전략인 거죠. 제가 수험생이라면 저는 1페이지 풀고 2, 3페이지 피지 않고 바로 4페이지 갈 것 같아요. 4페이지는 어려운 거 2개, 쉬운 거 2개가 나오는데 순서대로 문제를 풀다 보면 항상 마지막 4페이지에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쉬운 문제 2개도 가끔은 급하게 풀다가 실수로 틀려요. 그래서 1페이지 풀고 4페이지 펴서 4페이지에 쉬운 거 2개 풀고 다시 2, 3페이지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2, 3페이지에서도 나름의 전략을 갖고 항상성은, 방어작용은, 막전이는, 근수축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가급적이면 막전이고 유전은 시작점을 빨리빨리 떠올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럼 시작점을 빨리빨리 떠올리고 싶은데 누가 모르냐라고 하시겠지만 그거는 문제를 보는 눈이 필요해. 발문의 특징, 자료의 특징, 이게 나오면 어떻게 시작하더라? 요 루틴을 계속 정리하면서 반복해줘야 돼. 그게 바로 자분기에서 로직엔제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여러분들과 공유했던 그런 정보들인 거예요. 현장 강의에서 제가 요즘에 로직엔제 강의를 해보면 자분기하고는 느낌이 좀 달라요. 수험생이 받는 느낌과 또 제가 받는 느낌 자체가. 자분기 때는 제가 맞는 길, 틀린 길 다 해봅니다. 논리적인 사고. 천천히 문제 푸세요. 너무 급하게 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틀린 길도 가봐야 이거는 답이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야. 근데 로직엔제 때 현재 우리가 연습하고 있는 거 하러 뭐냐면 그런 눈이 어느 정도 생겼으면 맞는 길로 빨리빨리 가야 돼. 최소한의 가정을 하고 규류를 가급적 쓰지 말고 실전적으로 문제를 간결하게 빨리 푸는 연습. 그래서 현재 지금 자분기에서 멈춰있는 친구들은 자분기 끝내지 못했다고 해서 자분기에서 계속 멈춰있으면 안 돼요. 자분기를 못 끝냈다 하더라도 로직엔제를 빨리 스텝업 하셔가지고 함께 병행 가야 돼. 시기적절하게 커리를 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본문항 13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상대로 쉬운 근수축 세포모시토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나머지 핵심 문항들은 어떤 식으로 내가 처리할 것인지, 그 문제들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풀이 루틴, 그리고 전체 시험에서의 시험의 운영에 대한 루틴, 이런 것들을 계속 모의고사를 응시하면서 연습을 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모의고사를 응시하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응시 따름 말고 혼자 풀어도 되는데 왜 내가 학원 가서 시간 재고 푸냐 이거야. 그 목적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잘 세우시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된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제가 모든 강의, 모든 영상에서 항상 끊임없이 일관성 있게 반복하는 거. 노력을 해야 된다. 하지만 남들과 비슷한 노력은 차별화된 느낌을 받을 수 없고 성적도 어차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오를 수 없다. 남다른 노력을 해야 된다. 남다른 노력이란 무엇이냐? 더 해야 된다는 거죠. 남들보다 더 해야 한다. 선생님, 저는 생명과학 열심히 하고 있어요.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근데 남들만큼 하면 상대평가잖아요. 더 높게 본인이 목표하는 등급 올라가기 힘들겠죠. 남다른 노력을 해야 됩니다. 힘을 내셔야 돼요. 그리고 꾸준함. 열심히 노력했다 하더라도 그 노력의 꾸준함의 시간이 얼마나 됐냐, 누적냐. 그래서 열심히 하더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일주일에 며칠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주 꾸준히 규칙적으로 하고 있냐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 지금 많이 정신적 위축으로 피폐해졌을 거예요. 많이 힘드실 겁니다. 저도 현장 강의 가보면 많은 수험생들이 지친 상태에서 무표정한 표정으로 무섭게 저를 야려봐요. 그 심리적, 육체적 상태 느껴집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그 긍정적인 태도, 마인드를 가지려면 체력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체력 관리 해야 된다는 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너무 바쁘니까. 근데 그것도 일종의 핑계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체력 관리 잘 하셔서 그동안의 노력, 그동안의 꾸준함,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긍정적인 태도, 마인드까지 끝까지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D-100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남은 100일 동안 뭐 좋은 얘기, 격려, 화이팅 이게 중요한데 저는 노파심에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 생명과학 학습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약간의 잔소리라고 할까요? 그런 말씀들을 좀 드렸네요. 남은 기간 끊임없는 반복으로 생명과학의 만점 그리고 원하는 등급을 마셔서 여러분들의 수능 끝나고 종철생과 함께한 한 해 좋은 결과로 맺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 수강평도 많이 보고 싶네요. 수능 대박 화이팅!